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험난하고 아픈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렇게나마 글로 털어놓으면서 한 발짝 나온 것 같네요. 한 달 전 하나뿐인 언니가 세상을 떠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고통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보단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니를 보낸 후에 제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과 후회가 컸습니다. 특히 언니는 평소에도 너무 의젓하고 항상 자기보다도 가족이 먼저인 사람이라서 때로는 제가 엄마보다도 더 의지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언니를 잃고 나니 하늘에서 탐내는 사람을 데려간단 말이 맞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족에겐 언니가 떠난 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형부, 조카와 모여서 보내던 일들이나 가끔 형부가 없는 날 언니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것들, 또 엄마 반찬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지냈던 사소한 것들까지 언니의 빈자리로 느껴져 가족들하고 어떤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반찬 하나만 나와도 눈물이 터졌죠. 언니 때문에 새벽이면 엉엉 울다 잠이 드는 엄마에게 위로해주고 싶지만 저만 봐도 언니 생각이 날 것 같다는 아빠 말에 가족들 서로가 보지 않고 지낸 지도 한 달쯤 된 것 같네요.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가 생긴 것 같아요. 저라도 제자리를 찾고 돌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당분간은 언니가 저를 챙겨줬듯 이제라도 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주고 싶어서 형부나 조카의 곁에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은 힘겹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회사에도 휴직을 내고 1년간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 조카를 보면 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엄마, 나 쉬는 동안 하영이랑 같이 지낼까? 왜 갑자기? 아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형부도 직장 다니니까. 집은 가봤어? 엉망이지. 형부도 살림 돕기만 했지 언니가 도맡아서 했으니까 몰라서도 못할 거야. 혼자 아이 키우는 일도 쉽지 않을 거고. 아무래도 엄마 우리가 돕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거야. 하영이한테도 안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몇 시간씩 봐주고 그런 것도 애한테는 빈자리 느끼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 아이, 너 괜찮겠어? 괜찮아. 그러려고 쉰 건데. 강서방하고 이야기해보자. 그래도 아빠랑 있는 게 하영이 마음이 더 편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엄마, 차라리 하영이가 더 어렸으면 어땠을까?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애들한테 잠깐 여행 갔다 온다거나 기다리면 올 거라고. 뻔하지만 어리면 그런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지 참. 얼굴에 그늘이 벌써 가득한데 티도 안 내는 게 철이 다 들어버린 것 같아. 내가 걔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울지 마, 애 앞에선. 사실 엄마는 언니 흔적을 치우는 게 겁나서 언니가 떠난 후로 집에도 못 가보더라고요. 밤새 목 놓아 기절할 듯이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데 그런 엄마를 언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에 한 번에 데려갈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낮이면 하영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가서 아침 설거지나 빨래를 도우면서 형부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어떻게든 모든 가족들이 똘똘 뭉쳐 언니의 빈틈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형부도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항상 언니를 끼고 만나서 대면대면하게 지냈는데 이상하게 단둘이 형부하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루는 형부가 제게 저녁에 술 한잔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영이를 엄마에게 맡겨놓고 형부와 단둘이 마주 앉아서 술자리를 하는데 저제 내일부터 안 와도 돼. 아, 왜요? 형부 그동안 불편했어요? 무슨 아니야. 사람 알아볼 거야. 괜히 와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안 좋더라고.
우리 다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 아직 하영이 어색해 할 텐데. 그래서 하영이 학교 간 시간 동안 청소하는 것 정도야. 마주치진 않게 하려고. 그것도 장모님이랑 처제가 도와줘서 이 정도 하는 건데 다 맡길 순 없지. 생각해보니 형부한테도 그게 더 편하겠네요. 너무 고급 인력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렇지. 지금 여기 오는 것도 힘든 건 아는데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받기만 했단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미안해. 고맙고. 형부, 저 이러려고 휴가 낸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처제도 나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 하영이도 더 크고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 같아. 저 혹시 형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데 하다 말아. 할 말 있으면 해. 아니, 우린 하영이만 어느 정도 크면 좋은 사람 만나서 지내도 괜찮다고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부담 갖지 말고 지내도 괜찮다고요. 진심이에요. 남자 혼자 지내니까 너무 엉망이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도 혼자 지내면서 든 생각이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내 손으로 못하는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떠나고 나니 그 사람한테 더 미안하고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참 이상하지? 있을 때나 잘할걸. 아직은 누굴 만난다는 게 상상조차 안 되는 것 같아. 알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혹시라도 좋은 사람 생기면 나는 계속 혼자 살 것 같아. 하영이 생각해서라도. 그럼 형부 당분간 하영이 돌봐도 괜찮아요? 여기저기 오가면서 지내는 게 딱해서요. 안정 찾고 조금 지나면 어떨까 싶어요. 형부도 그동안 마음 좀 추스르고요. 아무래도 직장 다니니까 엄마처럼 챙겨주진 못하지. 저 시간 많잖아요. 이럴 때 맡기세요. 고마워. 처제가 있어 너무 든든하다. 하영이한테도 더 좋은 일일 것 같아. 조용하게 나하고 둘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말 걸어주고 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낫지. 대신에 주말엔 꼭 와요. 알죠? 그래야 하영이도 사랑받고 잘 크죠.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꼭 갈게. 우리 하영이를 위해서라도 잘 지내요, 형부. 그날 형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언니가 이어준 소중한 인연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남겨진 사람은 슬프지만 그래도 하영이와 형부도 우리 식구가 되어서 이 일을 같이 헤쳐갈 수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었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도 밤마다 펑펑 아이처럼 울고 지내는데 하영이는 오죽할까. 표현도 못하고 지내는 조카를 누구보다 제가 사랑 주면서 안정적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엄마와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만큼 빈자리도 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형부하고는 주말에 함께 만나서 하영이와 지내기로 하고 평일에는 엄마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쓸쓸히 집에서 아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던 하영이도 이모와 할머니가 같이 있어주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한 번씩 자다가 일어나 엉엉 울면서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없어? 확인하고 울 때마다 제 심장에 유리가 꽂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날은 줄고 안정을 찾고 한층 더 씩씩하게 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했던 엄마 역할을 조금 더 잘해주고 싶어 하영이의 숙제까지도 매일 확인을 해주곤 했는데 언니가 하영이에게 문장력을 키워주고 싶어서 일기 쓰는 일은 매일 습관처럼 시켰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하영이는 아무리 피곤해도 일기 쓰는 건 거르지 않더라고요. 하영이 피곤하면 그냥 자도 되는데 일기 써야 돼. 약속했어. 약속? 누구하고? 엄마하고도 했고 나랑도 했어. 하영이가 이모보다 낫다. 약속도 잘 지키고. 근데 일기는 언제부터 쓴 거야? 6살 때부터. 와, 그럼 일기장도 엄청 많겠네. 늦은 시간까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일기장을 채우는 걸 보고 있으니 제 조카지만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엄마가 떠나도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지난 일기를 보면
하영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컸는지 파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영이 방에 있었던 일기장을 가져와서 읽기로 했죠. 형부가 출근한 낮에 잠깐 들러서 하영이 옷하고 일기장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개월 전에 다 써서 보관해 놓은 일기장을 보니 하단에 선생님이 남기는 메시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때야 일기장 여러 선생님이 검사하는 시간이 있기는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안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읽어보니 하영이에게 남기는 말은 잘했다는 똑같은 말뿐이었고 옆에 다른 색깔로 쓴 글씨가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뉘앙스더라고요. 일정도 아주 주기적으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2번이고 하영이가 즐거운 하루 보내서 선생님도 좋아요. 그날은 같은 곳에서 보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었더니 선생님도 가보고 싶네요. 이번 주는 선생님도 친구를 빨리 만나서 바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줄은 하영이의 일기에 관한 내용 같았는데 그 다음에 쓴 다른 색깔의 글씨가 찜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만나자 혹은 바빠서 못 본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체 이런 이야기를 엄마에게 굳이 써서 보낼 리도 없고 계속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하영이가 돌아온 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하영아, 혹시 선생님한테 일기장 검사 받았어? 아니요. 한 번도 안 받았어? 일기 검사는 안 해요. 그래? 이모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짐 정리하면서 살짝 보니까 밑에 선생님이 써놓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아, 선생님이 아빠한테 확인받으라고 해서. 아빠한테? 왜? 1학년 때는 아빠가 일기 봐줘서 선생님 확인할 거를 아빠한테 보여준 거예요. 엄마는 안 보고? 네, 아빠가 맨날 확인해줘서. 선생님은 결혼하셨어? 네, 나보다 더 작은 애기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설마 언니에게 보낸 말이라고 생각하니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형부와 선생님을 대입해보니 답이 나오는 것 같았고 제 의심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라고 해도 이번 생은 하영이와 둘이 살고 싶다면서 끝까지 거절하던 사람인데 설마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다녔을까? 제 착각이겠지, 과한 생각이겠지 싶었습니다. 제발 그냥 제가 착각한 일로 끝났으면 하고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까지 더 생긴다면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두려움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하영의 일기장 안에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땐 자세한 시간과 날짜를 적어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가정 있는 남녀가 눈을 피해 만나기엔 그게 더 안전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덫을 놓았어요. 주말에 카페로 가 있을게요. 하영이의 일기장에 선생님 글씨로 똑같이 흉내를 내서 적은 뒤 형부에게 건넸고 서로 번호조차 모르고 지내는 것을 확인하고 하영이에겐 제 번호를 가짜로 건넸습니다. 하영아, 내일 선생님한테 가서 아빠가 주신 편지라고 잘 전해줄래? 열어보지 말고. 네. 그리고 전 형부가 오는 주말에 태연하게 이야기를 꺼냈죠. 형부, 요즘도 선생님이 일기장을 다 보더라고요. 아, 가끔 한 번씩 그래. 하영이가 워낙 잘 사니까. 일기장으로 상도 몇 번 받고 그랬는데 몰랐지? 네, 며칠 전에 선생님이 뭘 써보낸 것 같던데. 저제가 봤어? 아니요, 언뜻 듣기만 했어요. 어딨어? 하영아, 일기장 갖고 와. 이따 봐요, 밥 먹고. 아이, 그래도 빨리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더니 일부러 그런 건지 갑자기 화장실에 들고 가서 물이 젖었다는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짓을 앞에서 보고 있으니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가 야심한 시간에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나? 평소라면 자고 있을 시간인데 언니가 사고 난 일이 우리 가족에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멀쩡히 집에서 자고 있을 시간에 왜 굳이 밖을 나와서 사고가 났을까? 어쩌면 하늘에 있는 언니도 형부의 외도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 갑갑한 마음이었으면 다 잠든 시간에 정처 없이 걷고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가족에겐 더더욱 말할 리 없다고 생각이 드니 저라도 이 사건을 밝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형부가 나온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기도 전에 형부는 카페에 두리번거리면서 선생을 찾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형부의 번호로 착각한 하영이 담임 선생님이 연락이 오더군요. 잘 해결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저는 형부 행세를 하며 답변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이는 변함없는 거지? 너무 그리웠어요. 이제 우리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 정리하고 와요. 우리 사이에 이런 일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일로 흔들리지 않을 거. 알아요. 가볍게 만난 사이도 아니고 우리가. 좋게 생각해요. 어차피 갈 사람은 간 거라고. 그 사람 목숨줄이 거기까지였겠죠. 죄책감 느끼지 말아요. 내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솟더라고요. 아직도 언니 때문에 우리는 잠도 못 들고 픽하면 눈물이 쏟아지는데 바람난 이것들한텐 당연히 떠날 사람 사라졌단 식이더라고요. 마치 떠나줘서 이젠 더 빠르게 합칠 수 있단 것처럼 말을 하는데 카페에서 두리번거리는 형부 얼굴이 바로 겹쳐 보이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박살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둘 사진 보내줄 수 있어? 다 정리했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맨날 보고 싶은 마음에 사진 보면서 겨우 견뎠는데 서운하네. 만나서 풀어줄 거죠? 약속하면 보내줄게요. 그렇게 20여 장의 사진이 우르르 쏟아지듯 도착했고 전 하영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엄마 아빠를 불렀습니다. 둘이 스킨십하고 숙박업소에서도 찍은 적나라한 사진까지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에게도 나중에 받을 충격보다 빠르게 현실을 알려주는 편이 더 낫더라고요.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나도 하영이 일기장 보고 알게 된 거야. 설마 했는데 형부 뒤에서 누구 만나고 있었어. 언니도 어쩌면 다 알고 그날 새벽에 그러고 다녔는지도 몰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새끼가? 아빠, 하영이 깨. 그리고 우리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저 인간한테 아무 자격도 줄 수 없고 하영이랑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형부랍시고 챙겨준 거 몇 배로 피눈물 나게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자. 절대로 흥분하면 안 돼. 너 어쩌려고 그래? 이 사진 우리가 확보한 증거야. 빼도 박도 못할 거야. 난 이거 들고 형부네 가족들 모아놓고 다 말할 거니까 그때 제대로 받을 거 받고 끝내자. 하영이 아빠 자격은 못 줘, 이런 놈한테. 앞장서라. 지금 당장 사돈댁 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 새끼도 내 앞에 오라고 해. 내 딸 죽인 놈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당장 앞장서. 아침이 되기도 전에 아빠와 저는 형부네 집을 찾아가서 이 사진을 던져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언니가 왜 그 새벽에 집 밖에 다니다 죽게 됐는지.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말할 데가 없으면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당신이 죽인 거야. 벙어리가 된 듯 우리 가족 앞에 죄인처럼 앉아있는 형부하고 가족들을 보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당신들은 살아있잖아. 살았잖아. 왜 너 같은 게 살아있어? 왜 우리 언니가 죽었어? 왜?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속에서 그래도 이 인간들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니 어떤 복수를 한다고 해도 언니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형부라는 인간을 그날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왔고 하영이 담임이었던 여자는 학교에 찾아가 이 모든 일을 다 알리고 징계를 받아 박탈을 시켰어요. 아마 어디에서도 교직 생활은 계속할 수 없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죗값을 치르게 했죠. 그 후로 하영이는 함께 살고 있어요. 양육비 문제 외에는 하영이 일에 더 관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앞으로 우리 가족끼리 아픔 털고 잘 살 생각만 하자고 다독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영이와 아빠 관계는 존중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종종 두 사람은 만날 수 있게는 하는데요. 오로지 우리 하영이가 그늘 없이 잘 클 방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 없다는 걸 잘 받아들이고 하늘에서 언젠간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고 있어줘서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워요. 형부란 인간은 그날로 인연을 끊어서 하영이 양육비 입금된 걸로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가 됐지만 언니와 자식을 모두 잃어버린 게 이 사람의 죗값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조카와 행복한 날 잘 꾸려가면서 지내보려고요.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아픔이 있더라도 그 뒤에 기필코 좋은 날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